갑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갑목, 을목, 목에는 이제 천간에 목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갑목과 을목. 을목이 있어요. 갑목. 근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갑목인데, 이 목의 특성을 단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곡직입니다. 곡직. 그러니까 목 운동 중에서는 똑바로 나가려는 지게 운동과 곡선 운동을 하는 고개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갑목은 직 운동을 하고 을목은 곡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목은 이 글자의 의미를 살펴봐도 직 운동을 해요. 이렇게 밭, 전자, 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솟구치는 어떤 기운의 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갑이라는 기질 자체가. 그러니까 똑바로 나가려고 하고 어떤 압력에 반발을 해서 위로 솟구치려는 그런 힘을 가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위로 딱 치솟아 오르면서 힘이 있게 높이 오르려는 그런 기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갑목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형상으로 논할 때는 어떤 모양, 기운은 이렇지만 형상으로 논할 때는 갑을 큰 나무로 보는 겁니다. 큰 나무. 갑은. 여기서는 이제 큰 나무가 되고, 여기는 거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하고 닮은 상을 찾아봤더니 이제 기둥, 우두머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질을 가지면 이제 또 집안에서는 이제 집안에서 어떤 장남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장남이라는 건 아니에요. 장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사물로 본다면 이제 큰 빌딩, 전봇대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큰 교육. 큰 교육이니까 이제 대학 교육 이상. 목을 교육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또 성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돼요. 이게 갑이라는 거는 십간의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출발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시작, 출발의 의미도 있고, 또 기문둔갑에서 둔갑이라는 게 갑을 감추다는 의미인데, 둔갑이 왜 그런 갑을 감추냐? 갑이 병법에서 갑이라는 거는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치면 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사로잡히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싸움은. 그래서 그 존귀한 대상을 잘 감추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갑을 감췄던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갑은 큰 나무와 같은 기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뚝 서 있는 상이니까 자존심도 강할 거고, 그 다음에 소신, 흔들리지 않는 소신도 있을 거고, 또 아주 굵은 그 나무의 속성이니까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강단함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그게 지나치면 이제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죠? 여하튼 뭐 남한테 굽히기를 싫어해서 리더 역할 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되게 그게 지나치면 이제 잘난 척 하는 걸로 비춰져서 대인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여하튼 간목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막내라 하더라도 장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목이, 이런 큰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은 뭐냐? 조건은 과거 그 고전에서 연해자평이나 삼명통해 같은 데 보면 간목을 사목으로 비유를 해요. 사목. 그러니까 이제 이 간목은 사목이 되고, 여기는 이제 사목이 되고, 여기는 활목이 되는데, 사목인 이유는 이제 갑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때 용도가 있느냐, 다 자라서 더 이상 자랄 필요 없이 다 자라서 잘라서 기둥으로 쓸 때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이라는 거는 정말 그 나라에 크게 쓰일 수 있는 동량지제, 인재도 해당돼요. 인재.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목의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자라 배워서 기둥으로 쓸 수 있을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나무로 비유를 한 거지, 꼭 간목이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간목의 생육 조건을 보면 먼저 이제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넓은 땅에서 생존을 해야 됩니다. 넓은 땅. 넓은 땅에서 이제 생존을 해야 되고, 근데 넓은 땅 그러면 일단 무토를 의미합니다. 무토. 근데 넓은 땅이 아니라 그럼 좁은 땅만 있으면 어떡하냐. 좁은 땅은 이제 기토를 의미하는데, 일단 땅이 좁은 데서 자라면 간목이 큰 나무로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거느릴 리더로는 조금 성장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장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좀 많이 하죠. 조직 생활. 이게 작은 땅에 성장을 하게 되면 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넓은 땅도 필요하지만 갑을 잘 똑바로 반듯하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는 금이 필요합니다. 금. 그러니까 금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필요를 해요. 첫째는 금이 있어야 간목이 뽑히지 않고 안전하게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을 합니다. 일단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가지 같은 걸 잘 잘라줘야 간목이 휘지 않고 반듯하게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잘라서 기둥으로 써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장 필요한, 아니 가장은 아니죠. 금이 되게 필요한데 이럴 때는 좀 강한 금이 필요해요. 경금 같은 경우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 거죠. 뿌리를 잘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감목의 그 겹뿌리 같은 것들이 어떤 단단한 부착물에 뿌리를 이렇게 고정시킬 데가 없으면 강풍이 불었을 때 쉽게 뽑혀요. 이게 나중에 태풍이 일어났을 때 산에 한번 가보세요. 딱 다 넘어져 있는 나무들은 다 땅에만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위 옆에 자라는 애들은 절대 뿌리가 뽑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물이 또 많이 필요하죠. 그죠? 물.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물이 없으면 나무가 어느 정도 크다가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아무리 감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도 물이 없으면 다 고만고만한 나무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언제 그럼 큰 나무가 되느냐? 당연히 운에서 물이 올 때 큰 나무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어야 더 큰 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금이 강한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금이 있으면 그만큼 제목으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가 큰 제목으로 역할을 그만큼 못하는 거죠. 나무 기둥으로 다듬어 주지 못하잖아요. 신금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다듬어 줄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큰 리더가 좀 될 수 있다면 신금은 조금 그레이드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햇볕이죠. 햇볕. 나무의 숙명이 그렇습니다. 이 햇볕하고 전쟁이에요. 햇볕과 전쟁. 햇빛은 목이 그 화를 생하는 게 아니라 화가 햇볕이 나무를 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햇볕을 잘 받아야 정말 큰 나무로 이제 성장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조건이 많죠. 그죠? 이런 조건이 다 충족되는 사람은 사실은 드뭅니다. 근데 이러한 조건이 결핍이 돼 있을 때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운이 올 때 이제 거목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햇볕도 이렇게 병화와 정화가 있다 그러면 좀 더 광량이 더 풍부한 병화를 볼 때 훨씬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또 큰 나무로 성장도 하게 보는 거죠. 그걸 목화통명이라고 그럽니다. 목화통명. 목화가 만나서 아주 밝아진 거죠. 이게 갑과 병이 만나서. 그래서 갑병이 만나면 되게 이속성이 있습니다. 이속성이. 이런 거는 이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병화할 때도 같이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정리를 하면 갑목은 넓은 땅에서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갑을 제목으로 다듬어주는 강한 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크게 성장을 시켜주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큰 나무로 성장시켜주는 햇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햇볕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을 때 갑목이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더 큰 나무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을목하고 비교를 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